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시험이 끝났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생명과학 1을 주로 강의를 하는 박소연이고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이 과학탐구의 이 라이브를 약간 MC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막 카메라가 켜져서 저희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 명씩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더더욱 고생 많았단 말 하고 싶고요. 오늘 물론 결과도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무사히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 진짜 최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으로 우리 차영 선생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탐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이 바로 물리학이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 선생님도 방금 전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공감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우리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우리 유일한 남자 쌤이십니다. 정영일 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을 수업하고 있는 정영일이고요. 학교에서는 3학년 8반 담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친구들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잘 풀고 있을지, 지각은 안 하고 잘 들어갔을지,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핸드폰이 가방에 있어 울리잖아요.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몇 친구한테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한 친구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학교는 내일 재량 휴업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서리 기다리면서 친구들 조금 지켜보고, 그 이유는 또 사실 입시일지가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서 지도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지금 많이 울컥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보고 싶고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저는 정영일 쌤하고 사실 분장실에서도 많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아서 차도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많이 한 것은 정말 거의 한 1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담임도 하셔서 그러신지 저희보다는 더 남다른 감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그 수험생 응원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찍거든요. 매년 찍으시는데 항상 볼 때마다 정말 로보트, 화이팅, 가장 짧게 응원한다, 정말 감정 1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울컥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게 수업 시간뿐만 이제 애들을 지도하다 보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게 드러나면 좋은데 안 드러난 친구도 있어서 그게 조금이 아니고 많이 조금, 일단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어야 되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고생하셨고, 일단은 힘내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잘했다는 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영일 쌤이 이렇게 그러게요. 감정에 빠져 있을 때 학생들 댓글을 보니까, 사실 이번 시험이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6월 모평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도 제발 등급컵 아래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 일단 모두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빨리 성급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여러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겠지만, 지금 여기 그 댓글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예비 고3인 친구들도 제발 재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먼저 들어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바로 이 수능 문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영역별로 조금씩 나눠서 이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화생지의 가장 첫 주자인 물리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상황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험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빛의 굴절 그리고 항상 굴절과 전반사는 세트로 나오죠. 역시나 굴절과 전반사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림 상황만 보면 그래프까지 그것도 막 사인 R, 사인 I 해서 어렵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패턴의 문제를 이미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에 반복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 14번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직선 도선이 3개가 출제가 되어가지고 그림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문항이 우리 올해 이전의 모평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사고력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좀 있었던 어려운 문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수능 특강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던 문제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문항을 준비를 했는데요. 19번 문항은 두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인데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 출제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또 공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답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등가속도 운동은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우리가 조건만 다를 뿐 그 전체적인 커다란 테두리는 동일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어떻게 빠르게 공식화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19번 문제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리학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연계 교재 그리고 또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항으로 그 중에서 세 문항을 선택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연계하고 비슷한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풀으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계산의 단계가 복잡하거나 사고력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깊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6월, 9월 모평과 비교할 때 좀 이번 수능이 어렵지 않았나. 아마도 또 평가원에서는 변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변별을 위해서 조금은 문제가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빨리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리고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를 잘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가 끝났으니 무슨 과목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화학일 것 같은데 화학으로 조금 있다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명과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생명과학을 먼저 이제 얘기를 좀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한번 풀어보니까 선생님 지금 시험지 받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까지는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았을 때 조금 많이 친구들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출제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연계 문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생명과학 7번에 신경계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율신경계 문제가 나온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 그림에서 뭐 시냅스 부분은 좀 가려져 있더라도 어디서부터 뻗어나와서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뭐 연계교재도 그렇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문항들의 형태가 보통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가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표 형태로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를 이렇게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 연결되었는지도 하나의 힌트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문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거의 저거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율신경 1, 2, 3, 그다음에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기역, 니은을 가나로 나타낸 것, 뭐 요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기관은 아예 다 제시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을 그런 형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다른 영역들의 연계, 체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 체감률이 훨씬 올라갔다. 여러분들이 이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률. 사실 저희가 체감 그 연계표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그 연계가 내용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어떤 개념 설명 부분이 연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실질적인 연계라고 느끼진 못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영역별로 확실히 이거 연계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도 이런 형태의 표문항이 그대로 출제된 거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생명과학의 초점 중에 하나는 유전 파트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느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될 수 있겠죠. 저번 9월 모평에서는 유전 파트가 조금 난도가 내려간 좀 평이해진 수준이었고, 나머지 비유전이라고 보통들 많이 부르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적으로 유전 부분의 난도를 많이 높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일부 넣어놨다. 그런데 우리 그 변별할 수 있는 문항 중에서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은 읽어보기도 전에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거의 수능 완성에 거의 그대로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역이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가라는 형질은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문항의 구성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 다음에 뭐 D, E, F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우열관계는 분명할 건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우성이고 열성인지는 문항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능에서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라지 D가 완전 우성, 그 다음이 D가 완전 우성, 그 다음이 E, 그 다음이 F 순으로 우열관계를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던져준, 그래서 체감의 그 연계가 확실하게 되면서 난도는 오히려 좀 낮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계 문항으로 세 번째로 뽑은 것이 이 문항인데요. 이 문항이 연계된 것들 중에서는 조금 어렵게 가공을 해서 그 중에서도 연계 문제 풀어본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항을 보시면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가나다 3가지 형질이 있고 이 5명으로 구성된 이 가족 구성원에서 그 형질들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요거를 OX로 표시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유전병 파트 비분리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분리 문제도 이 어려운 문항들 중에 하나로 보통 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항이 수능에서 가공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서는 가나다라고 그냥 줬어요. 저 수능 완성 문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나다 3가지 형질인 거는 여전히 줬으나 그 가나다를 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섞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찾는 것은 조금 연습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별이 됐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허를 찔렸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다. 솔직히 잘한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 지금 이 형태의 근육의 수축 문항이 9월 모평에서 이 형태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이 예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가공해서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새롭게 또 선보였던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이 문항을 보니까 예전 기출문제를 꼼꼼히 정말 샅샅이 봐서 다시 재가공돼서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솔직히 뭐 이 자료가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리,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다음에 이게 가공이 됐을 때도 풀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또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수능에서. 그런데 물론 그런 형태의 가공된 문항에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5D, 6D, 8D. 그래서 이런 D라는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유추하도록 하는 문항까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저희 생명과학원에서 ABO식 혈액형이 출제되지 않은 지가, 평가원 문항에서 출제되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년 ABO식 혈액형 그래도 봐야죠 하면서 뭐 응집원, 응집소 이런 얘기를 막 강조를 막 했었는데 안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되니까 이거 선생님도 이렇게 강조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6월, 9월에서 한 번쯤은 좀 예고를 해주고 나올 법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출제가 되지 않았어서 이번에 마무리 정리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그 유전 부분에서 가계도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뭐 무슨 혈액형이 태어난다 이 정도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ABO식 혈액형도 놓치지 말고 좀 챙겨보세요 했는데 이번에 응집 반응이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던 친구들이 많이 당황하고 여기서 좀 시간 소요가 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금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조금만이라도 돼 있다면 단서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아마 오랜 기간 아예 배제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평가원에서 별로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변별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생명과학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의 정말 명쾌한 생명과학 분석, 제가 생명과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는 좀 끼어들고 싶어서요. 우리 그 갓생 살기 친구, 부모님,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이런 부족한 저라서 다음 생이 있다면 꼭 공부 잘하는 아들로 태어날게요. 쌤의 아들이 수능을 3번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3번째 수능을 보고 그리고도 이제 자기의 욕심껏 이제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마음 편하게 이제 자기 방에서 자는 건데도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옆으로 모루 누워서 그 자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저한테 정말 미안해하면서 자고 있구나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의 등에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3년 동안 수능을 3번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자기가 제일 지치고 제일 힘들고 또 자신한테 화가 났겠죠. 그런데도 화도 못 내고 지쳤다는 말도 못하고 그 등으로 제가 그렇게 막 눈치를 주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너무나 저한테 미안해하는 그 등을 보면서 매년 수능 때가 되면 사실 제 아들의 등이 떠오르고 그래서 사실 수능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 아들 그 등을 본 전과 저희 아들 등 본 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건 진짜 1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는 거지 누구보다 뛰어난 1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한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다. 선생님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으로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노력은 누구보다도 저희 쌤들이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제가 잠깐 이제 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댓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거나 지금 막 털어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막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좀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늘 감정이 올컥해서 우리 정영애 선생님 아니 원래 좀 저희 이 네. 과탐은 이렇게 감정이 그렇죠. 풍부하지 이렇게까지 않은데 F가 아닌데요, 오늘. 드라이한 사람들이 있네. 네, 정말 드라이하게 짝이 없는데. 9월과 지금 수능이 완전 다르죠. 맞아요. 일단 지구과학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상 아름다움이 있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험지를 받아보면 여백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죠? 여백이가 많은 과목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림들이 자주 등장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수능 문항이고 여기 있는 게 수능 특강 문항인데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도 내가 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뒤에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보다시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 그걸 확대해 준 그림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프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정말 충실한 친구들에게 유리한 과목이었고 그리고 또한 보다시피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도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는 과목이었다고 생각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접한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 각각의 문항의 보기를 보면은 각 문항의 보기마다 약간 곤란한 보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맞출까라는 걱정이 들면서부터 조금씩 후반의 페이스가 밀려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여러분들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도 봤지만 사실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 결과가 또 나에겐 더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걸 치러냈다 이런 데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도 해왔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나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교실 내에서 장난 많이 친 친구들, 또한 매번 시험을 보면서 성적을 확인할 때 성적이 안 올라가면서 고민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았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대견하다. 그리고 그 노력한 그 노력의 보상은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요.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목이 뭐죠? 남은 과목은 화학입니다. 선생님 너무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아니, 지금 댓글 지분의 한 80%가 지구과학 선생님 눈물 보셨나요? 오늘 울지 방송은 마세요. 관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과목 화학으로 힘차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댓글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아들 아니어도요 우리 친구들 그 진짜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선생님한테도 소중한데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더 소중한 그런 자녀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랑 버리시고요. 우리 친구들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는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문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아까 누가 댓글에다가 저만 어려웠나요?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친구들이 6월, 9월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수능이 그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연계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것부터 소개를 드리면 용액의 농도 파트의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 특강 50번에 있는 9번 용액의 농도 이 자료와 그리고 우리 수능 11번
거의 뭐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표에 있는 자료 자체가 거의 똑같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이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풀어서 냈다면 수능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몰롱도가 몇이냐 좀 더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화학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복잡하지 않은 몇 가지 공식 중에 한 개를 잘 적용을 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풀 수 있는 문항이었지만 긴장이 많이 된 상태였다면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연계 교재를 좀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다 맞추셨기를 바라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걱정했을 그 양적 관계, 화학을 선택하면 머리를 쥐어뜯는 양적 관계가 두 개의 사안이 있죠. 중화 반응 양적 관계, 하나는 또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자, 우리 수능 완성이랑 거의 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자료를 보시면 혼합용액 1, 2, 3 나와 있고 이가산과 일가 염기, 그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혼합 후의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 우리 대수능 18번이요. 표를 보시면 똑같아요. 1번, 2번, 3번 수용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가산과 일가 염기, 종류도 똑같죠. H2A와 NaOH. 맨 마지막 표에는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료 자체는 직접 연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수능 완성에서도 강조했듯이 자료가 아무리 똑같이 나와도 내가 이 문제에 담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도 못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수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파이널까지 혹은 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만의 어떤 프로토콜을 잘 만들었을 친구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내가 공부했던 대로 잘 풀 수 있었을 반면에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친구들은 아마도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끝까지 답을 못 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문제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가 이거였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양적 관계겠죠.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자, 우리 수능에선 20번이었고요. 수능 완성에서는 제가 뭐 뒤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중에 19번을 가져왔는데 여지껏 봤던 3개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풀이하는 방법은 아마도 기계적으로 완전 내 것으로 만든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 이 문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마지막 20번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배분을 못했거나 너무 긴장된 나머지 내가 정리했던 그 순서가 갑자기 뒤바뀌거나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아깝게 놓쳤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차분하게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다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우리 네 번째 페이지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선생님이 봤을 때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아무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한 좀 복잡한 과정을 좀 빼는 대신에 보통은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던 중상 단원의 문제가요. 조금 좀 복잡하게 나왔죠. 한 문제 한 문제를 봤을 때 조건들이 좀 다양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6월, 9월에 비해 이번 수능이 아마도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2단원에 있는 동의원소도 마찬가지였었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숫자 대입해서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마킹도 해야 되고 다시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실수들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웠으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보고 막 놀랬던 친구들 있으면 그 놀란 가슴 좀 진정시키면 좋겠고요.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것이 떠올랐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익혔는데 진짜 실전에서 써먹었고 내가 해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수능 봤을 때를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 네. 오래됐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도 아침에도 보고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에도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막 손잡고 집에 오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오면서도 막 생각을 했는데 홀가분한 마음 반, 그다음에 막 어떡하지 저도 부모님한테 좀 죄송했던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1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우리 정말 오랜 기간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을 끝까지 봤다 라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험을 아주 잘 보진 못했지만 그 뿌듯함과 홀가분함과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도 그때도 막 인강 보고 학원 뭐 선생님들이랑도 뭐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연락하면서 나 진짜 잘했다. 선생님들도 너 끝까지 시험장 지킨 것만으로도 진짜 최고야.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네요. 진짜. 네. 저희가 사실 여기 그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오늘 수능을 받고 지금 그 힘든 시험을 끝까지 다 본 친구들이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까, 맞아요. 오늘 뭐 쉬기도 바쁘고 오늘 이 라이브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막 등급 컷에 대해서 막 간절하게 궁금해하고. 네, 뭐 몇 점이었으면 좋겠다, 몇 점은 몇 등급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수능이 끝난 날이지만 당일이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보니까 조원쌤 보여주신 요거 보니까 이게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고 계산도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 글 보니까 댓글에도 내년에 수능을 보는 예비 수험생인데 계산에만 약하대요. 실수도 많고 물리화학을 선택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리부터 할까요? 네네네. 사실 예전에는 제가 그 물리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수학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물리에는 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개념만으로 2,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물리의 내용이 조금 줄어든 대신에 예전에 쉽게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어려운 수학을 요구하진 않지만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학생한테는 유리한,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이 왜 내가 계산이 약하고 실수가 많은데도 물리하고 화학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렇다면 어려운 수학은 없다. 계산 실수는 극복해야 된다. 어렵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된다. 그런 결심이 선다면 물리 선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은 어떨까요? 화학도 예전에는 뭐 개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좀 상당히 예전이고요. 최근에는 계산은 잘해야 되고 사실은 공식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다루는 공식들에 비하면 화학에 나오는 공식들과 어떤 숫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칙연산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식 3가지만 제대로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학탐구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왔던 데서 나오는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그 유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산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내가 수학을 못하고 이런 걸 잘 못한다. 그럼 물리를 하면 안 되나? 절대 아니에요. 물리, 화학을 내가 꼭 필요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면 계산 실수는 훈련을 통해 극복하면 되고요. 간단한 수학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선택을 하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 네. 네, 깨알같이 그렇다면 만약에 수학 계산 싫어하는 친구들 생명과학으로 오세요. 생명과학은 확률 계산, 곱셈, 덧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또 질문이 들어온 것들 중에 지금 한 번의 실수로 지금 이 결과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을 때 이거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꿈이 생겨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아까 차영쌤 아드님처럼 3번의 수능을 봤는데 공부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영 선생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에 조금 보태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은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미대도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역보다 재수할 때 성적이 더 안 나오고 재수할 때보다 삼수에서 성적이 정말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현역 때 갔으면 좋았을 대학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원하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이제 삼수까지 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선생님도 받는데 감히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비참해지는 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수능이니까 비참한데,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비참함의 바닥,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밑바닥도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지나가더라고요. 안 지나갈 것 같은 불행의 나날들인데 살아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늙음하게 행복하듯이 여러분들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비참하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남들 한 번 하고 포기할 때 3년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3년에 투자한 시간은 정말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말을 못 해주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는 날 생각보다 긴장은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학교 친구들 같이 가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긴장도보다는 조금 낮았던, 그래서 수월하게 예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장을 나섰 그 순간에 그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면서 갑자기 엄마 얼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얼굴. 그래서 엄마 얼굴 딱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저도 혈기왕성한 남고생이었으니까 찰나의 순간 떠오르 그 이후로 안 떠올랐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도움으로 온 이 상황에서 그걸 좀 느껴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정작 시험을 오늘 본 건 나 자신이지만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옆에 계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친구들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있었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조금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잘 살았고 감사한 분도 많다라는 데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조금 위안을 삼고 마음 편히 지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해봤습니다. 차영 선생님이랑 정영애 선생님 힘내시라는 댓글 하나 네. 읽을게요. 차영 선생님, 정영애 선생님 수능장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문제 해설 강의 열심히 보고 갔는데 연계 문제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답니다. 선생님들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있네요. 울지 마시고. 여기 오늘- 자기가 오늘 왜 그러지? 막 눈물이. 지금 이게 야심한 네, 밤이어서 더 그러니까. 감성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하네요. 저희 친구들이 저희 강의들을 워낙 많이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 가면 저희 목소리가 자동 재생이 된대요. 이 문제를 풀 때 막 자 갑툭튀 막 이러면서 이제 푸는 게 이렇게 연상이 돼서 그렇게 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마무리,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좀 전해주시죠.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뭐 황희찬 선수도 엄청 잘하고 있죠. 그 모두가 에이징 커브로 이제 손흥민 선수 재기 못한다고 할 때 토트넘 주장을 맡으면서 지금 누구보다도 빛나는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꺼내지 않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가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보기엔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정말 홀가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날개에 이제 헐헐 펼칠 일들만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는 괜찮아, 괜찮아 이걸 꼭 외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의 얘기가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콕콕 박히면서 이게 자양분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또 내년에도 좋은 강의를 또 해주실 예정이고, 지금 예비 고3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EBS와 함께 내년의 수능 다 같이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안녕.